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7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사회를 맡은 교육학과 윤도경 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주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는 평생교육 관련 동향 파악과 함께 능력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로 벌써 제1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진대회가 치러진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경진대회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학우분들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접속하고 계신 교육학과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대회의 세부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과 학과장님의 개회사 이후에 교육학과 교수님들의 간단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본선 진출작이 총 5팀입니다. 이번에는 실행팀과 모의팀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행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모의 프로그램 개발 3팀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과장 개회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신 교육학과 학과장 정민승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학과장 정민승입니다. 정말 낯섭니다. 온라인도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야 되니 좀 착잡한 마음도 많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또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말 사상 최대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또 그런 어떤 열의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다시피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는요. 우리의 학과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모아서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평생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실천해가는 그런 실습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격상된 프로그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이지만 더 열띠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학과 교수님들이시자 이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교육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진대회 심사위원장이신 이혜주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전용오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이동주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 김영빈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자명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민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경진대회 발표를 듣기에 앞서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이신 이혜주 교수님께 이번에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혜주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 학과목을 맡고 있는 이혜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 개발만 한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작품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작품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평가를 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의 기준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 독창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요구 부합도 예컨대 지금같이 코로나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어떤 체계성, 얼마나 체계를 가지고 구성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교재에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교재에 입각해서 물론 그것이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을 얼마나 우리가 준수하느냐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매우 곤란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PPT 작업을 얼마나 잘 했는가 그리고 발표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도 심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독창성, 그 다음에 사회적 요구 부합도, 그 다음에 체계성,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발표 능력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죠.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오늘 발표하는 작품을 보시면서 내가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까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들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졸업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도록 실제로 오늘은 그것을 공부해보는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진행 경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전국의 교육학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응모작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행 프로그램 부문과 모의 프로그램 부문으로 나누어서 공모를 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무려 26개 팀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5개 팀은 본선 진출작입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열정에 부합하고자 학과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총 2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평생교육 실습 지도교수 선생님들께서 1차 심사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 교수님들께서 2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실행부문 2개 팀, 모의부문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실행부문 2팀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 프로그램 3팀은 저희가 방역수칙상 스튜디오에 다 모실 수 없는 관계로 발표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프로그램 부문 첫 번째 팀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팀은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그룹 활동이라는 제목의 중장년층 자서전 제작 프로그램인데요. 팀명은 5별과 함께 사랑해요. 내 인생 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프로스타디에서 출전한 5별과 함께 사랑해요 내 인생 팀의 박종미입니다. 저희 팀은 6명입니다. 저희가 내 인생 자서전 쓰기 그룹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팀원 중 한 분이 이웃에 사시는 80대 독거노인께서 항상 골목 청소를 깨끗이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자서전을 만들어드리고 인생의 일부를 인형극으로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했답니다. 또 성인 야학에서 어르신들께 국어를 가르치면서 검정고시가 끝난 분들께는 어떤 과정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 인생을 정리하고 통합하는데 자서전 쓰기가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스터디 학우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실행, 평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추진 여부 결정, 기관의 상황 분석, 학습자의 요구 분석, 요구 조사의 교육 목표의 전환이 있습니다. 주제는 50대 이상 시니어의 인생 정리 욕구와 통합감을 증진하는 자서전 쓰기. 제목은 내 인생 자서전 쓰기 그룹 활동입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생 통합감을 증진하고 자아 성찰에 효과가 있으며 미래지향제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사회공헌기여 활동 의미와 학습자 상호 간의 감정과 정서를 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서전 쓰기를 위해 자아 통합감, 자기 성찰, 자기 변화의 계기 등을 경험하고 그룹 활동을 통해서 상호 감정의 지지, 개인 소외감 감소, 글쓰기 습관 향상 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글쓰기 중심이지만 본 프로그램은 노인 상담 방법 중 역할 기법으로 인생 일부 내용을 그림자 인형극으로 공연하고 회상 기법인 생애 순례 여행 의미로 어린 시절 추억의 소풍을 포함하여 체험적 학습적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시행 기간의 상황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구성원이 교육학과 학생이고 스터디 경험이 많아서 그룹 활동에 빠른 적응과 수행 능력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행자인 동시에 학습자 역할을 해내느냐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영상 강의 수강, 매회 착한 것이, 독후감을 발표, 자서전 쓰기와 낭독을 거듭해서 경험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시행기관의 외부 환경으로 보겠습니다. 기회로는 누구나 생애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필요하고 노인의 인생 정리와 고백 욕구 해소, 사회공헌 활동 의미가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자 접근과 모집이 어려웠고 서울 50플러스 재단의 저비용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설기관의 고비용 프로그램의 경쟁이 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운영 주체가 직접 실행에 참여했고요. 추억의 소풍 가기, 자서전 일부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만들어 공연 관람 등을 가미하여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설문지법을 통한 학습자 요구 분석입니다. 목적은 자서전 쓰기 관심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50대 초반부터 80세까지 86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방송대 학생은 18명, 성인 야학 학생은 13명, 그 외 일반인은 55명입니다. 설문지 11번 질문은 내 인생 자서전 쓰기를 할 때 바람직한 생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를 야학 성인 학생과 야학 이외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두 집단 간의 문해력 차이와 자신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시사점으로는 학습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내용 구성과 전문 강사의 개입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설문 19번 질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요? 하는 질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성인 야학 학생,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등이 프로그램 학습자일 경우 특히 자신감 제고와 강의식 교육 비중을 높이는 지도 방법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설문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75%가 50에서 80세가 적합하다고 하셨고 혼자보다는 5명 내외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자서전 쓰기를 원하는 분이 85%였습니다. 또한 학습자를 위한 사전 설명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구 조사 분석 및 교육 목표를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삶의 변화 계기를 요구하는 교육 의견에 대해서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지난 삶의 부담을 덜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쓰는 방법을 모르겠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서전 쓰기를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설계하여 학습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기본 개요, 학습 지도안, 교육 내용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서전 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룹 형태로 활동을 지원하여 자서전 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평생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개요는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이고 참여자는 6명 전원이 시행자인 동시에 학습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매주 1회 3시간씩 총 11회차를 했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강의법, 발표법, 토의법인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체험 학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학습 지도안입니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1회차의 연대표 작성으로 시작해서 나의 출생과 어린 시절, 나의 결혼 생활,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등으로 인생 시기를 구분하여 자서전을 쓰고 낭독하였으며 매회 독후감을 발표했습니다. 9회차에는 체험학습으로 추억의 소풍 가기를 하였고 11회차에는 인생 일부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공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으로는 홍보, 자원 배분과 예산, 활동 순으로 보겠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전단지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와 전단지, 포스터입니다. 프로그램의 자원 배분으로는 자원 배분과 예산입니다. 특히 물적 자원 예산 총액 138만 2천 원 중에서 학습자 회비로 75%, 후원자금으로 25% 충당했습니다. 예산 138만 2천 원 소요됐는데요. 북카페 이용과 학습비, 또 다가비와 추억소풍, 자서전 제작비, 독후감 모음집 제작에 사용되고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도서 구입을 많이 해서 학습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활동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북카페에서 그리고 숲속에서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북카페마저 폐쇄되고 대안으로 뚝섬 서울숲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것도 폐쇄되어 할 수 없이 학습자의 집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체험학습으로 강촌에 소풍을 가서 즐겁게 레일바이크를 타고 준비한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는 루소의 에밀 독후감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가장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소풍을 회상하고 체험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포함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릴 적 운동의 날 달리기 시합에 얽힌 아버지와의 일화를 추억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학습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그림자 인형극을 만들어서 함께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책이 나왔습니다. 5별과 함께 사랑해요 내 인생이라는 말은 저희 팀 이름이며 동시에 자서전 책의 제목입니다. 글쓴이는 6명이지만 자서전을 쓰는 주인공은 각자 나이며 함께한 5명은 나를 둘러서고 반짝반짝 빛나는 5명의 수호 별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의 평가와 피드백입니다. 평가 결과와 피드백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설문지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장소와 시설에는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는 질문에 저는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을 함께하고 서로의 삶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조은현 학습자는 평범한 주부도 자서전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었고 계속 쓰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미재 학습자는 지난날에 생각 못했던 사실, 관점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라는 질문에는 그림자 인형극 만들기와 감상하기, 그리고 즐거운 추억의 소풍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가 잘하면 박수를, 조금 부족하면 응원을 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며 상처가 치유되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는 시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낭독하다가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저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램의 피드백으로는 학습자가 자서전 쓰기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룹 활동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 설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모금을 하여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더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전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자 문해력 차이와 연령 차이를 잘 고려해서 그룹 편성에 반영하고 지도 방법을 잘 조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홍보를 강화하여 1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2기, 3기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함께 내 인생 자서전을 쓰며 행복 만들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사전 설명회 순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 8월 검정고시가 끝나면 경희대 앞 상록야학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성인 학생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2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5월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대상 공모전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령층 시니어를 위한 평생교육 분야의 사업으로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뿔과 함께 사랑의 내 인생팀의 박준비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생중계라서 많이 긴장하셨을 첫 팀인데요. 그래도 준비하신 내용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학과 과목 중에 생애발달과 교육이라는 그 과목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을 위한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팀에서 직접 장기간에 걸쳐 실행을 해봤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네, 비긴 어게인 팀, 비긴 어게인 중년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팀명은 무려 BTS입니다. 저는 월드스타를 초청을 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방송통신대학 소녀단이라는 팀명입니다. 너무 창의적이죠? 네, 그러면 BTS 팀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7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박순옥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목은 비긴 어게인이고 중년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저희 팀명은 방송통신대학 소녀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BTS입니다. 저희 팀원은 장미자, 박순옥, 이미은, 김수용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기획, 설계, 마케팅과 홍보, 실행, 평가 순으로 5단계를 거쳐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했는데요.
1차 회의에서 4차 회의까지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회의 결과로는 12가지 세부 사항이 나왔고요. 세부 사항에 맞춰서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하게 된 배경을 2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인생의 전 과정에서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특히 전업주부로 살면서 중년이 되신 분들은 가족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자아탐색 교육이나 별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 매체는 많지만 이 2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 많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요즘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중년에게는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중년이 된 경우 변화하는 시대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고 더불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요구조사와 이를 토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거주하는 50대에서 60대 전업주부 20명을 선정했으며, 조사 방법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면대면 조사가 어려워서 맘카페와 개인 블로그를 통한 요구조사에 중점을 두었고, 질문지를 만들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그룹 면접법을 실행했습니다. 요구조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하고 싶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유형과 참여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와 교육 방식 선호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요구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은 소그룹 맞춤형 수업으로 학습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약점은 학습 공간의 확보와 학습 구성원의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계별 교수자의 역량 강화는 저희들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위협적인 부분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 기피 현상이 심했고 운영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자아탐색을 통한 시간과 컴퓨터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설계 부분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설계에서 목적 부분을 보면 전업주부로 중년이 된 분들에게 자아탐색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실용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목표는 2가지로 정했는데요. 첫째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재구성해보고, 둘째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법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사회와 연결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해력은 높지만 실행력이 부족할 수 있는 중년의 전업주부를 위해 서로 독려하고 촉진하는 교수자이면서 동시에 학습자로 함께 해보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요를 살펴보면 교육기간은 2020년 11월 5일에서 11월 19일이었고 대상은 50세에서 60세 전업주부 6명이며 4명은 저희 팀원으로 구성했고 2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 시간은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2시에서 5시로 3시간씩 5차시 수업을 했으며 총 15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에서 수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1차 시는 프로그램 소개와 마음 상태 이론 수업이 있고 2차 시는 자아 탐색을 통한 마음 치유입니다. 3차 시는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수업이고 4차 시는 디지털 활용과 문서 작성법을 배우고 5차 시는 컴퓨터 활용을 통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안도 설계했습니다. 프로그램 마케팅 부분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마케팅과 홍보는 정말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구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만남을 자제하며 아파트 카페와 블로그, SNS를 활용했고 이해력을 돕기 위해 개인별 전화통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팜플렛 배부를 하면서 홍보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팜플렛에는 아줌마들의 쓸모있는 수다라는 문구와 숙제 절대 없음을 표기해서 좀 더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부분에서 세부 수업안을 살펴보면 저희 1차 시에는 마음은 무엇인지 건강한 마음을 갖는 방법과 나 만나기를 통해 인생 그래프를 작성해보고 2차 시는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감상을 통해 상처받았던 과거의 나를 만나보며 새로운 인생 설계 시트를 작성하면서 재구성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3차 시 수업에는 위의 수업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방법과 예시를 통한 이론 수업을 하고 워크시트를 활용해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4차 시 수업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을 익히고 5차 시에는 컴퓨터 활용을 통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서 저장하고 전송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로 나를 표현해보는 수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차 시 수업 결과물인데요.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고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란이 많은데 이를 보면서 심화 과정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 평가, 프로그램 설문지 평가,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했습니다. 자체 평가에서는 교수자이면서 학습자였던 4명과 일반 학습자 2명이 모두 수업에 느낀 점을 위주로 작성했고, 그리고 설문지 평가는 10개 문항으로 해서 평가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계낸 수치로 그래프를 작성해 보니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만족한 부분은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분위기였고요. 소그룹 수업이라 질문과 답변이 바로 적용되어서 좋았다. 자아 탐색과 컴퓨터 활용 기술을 병행하는 수업이 유용했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불만족으로는 장소, 시간, 교육 매체였는데요. 장시간 바닥에 앉아서 하는 방식이 힘들었고 자아 탐색 시간이 부족했으며 칠판이나 스크린이 없어서 불편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면 저희는 2021년 경기도 고양시 학습 공동체 공모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는 안정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좀 더 실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팀원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학생이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경험이고 기회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교육과 응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의 훌륭한 지도와 격려에 존경과 사랑을 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Begin Again이라는 그 제목에 맞게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나를 탐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발표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모의 프로그램 발표를 듣는 시간 전에 저희 이제 교육학과는 학생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 그 전에 300명 이상이 벌써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얼른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접속해 주시기를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에 이제 31대 교육학과 연합회장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벌써 교육학과 학생회가 꾸려진 지 31년이나 지났고 올해 이제 2021학년도는 32대가 되겠지요. 사실 2020년도는 우리 모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과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오프라인 모임이나 뭐 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과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점에서 2020년 학생회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 말씀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1대 연합회장 김정순입니다. 31대는 출범과 함께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2020년 기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31대가 마무리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32대는 2021년 한 해 저희 31대가 못했던 일들 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17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대회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많은 교육학과 학우님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2대 회장단 여러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짧은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그럼 요번 학년도 2021학년도를 이끌어갈 교육학과 지역별 학생회장단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학생회장님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날에 더욱더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 지역별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32대 회장 안정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여러분 좀 더 유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생회에서는 다음 카페와 밴드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학우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광주 전남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교육학과 광주전남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 강원교육학과 김란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비록 코로나이지만 한국방송통신대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어 계속 만나지 못하더라도 강원교육학과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역대학 회장 최외순입니다. 우리 경기지역대학은 안양, 안산, 성남 이렇게 세 곳의 법정학습관이 있고요. 비법정학습관으로 평택, 안성, 이천, 여주 이렇게 학습관이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이 용이한 경기지역대학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 대학이니만큼 오셔서 평생 교육사로서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지역대학의 자랑거리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라 생각됩니다. 특히 체육대회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되는 교육인의 밤은 멋진 선배님들의 공연과 교수님들의 끼 넘치시는 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지만 평생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경기지역대 교육학과로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지역대 교육학과 32대 학회장 이경미입니다.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그저 평범한 일상마저도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작년 2020년에 이어 지금까지도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그 평범한 일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우리가 바라던 일상이 회복이 되어서 학우님들과 직접 마주하고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2021년 올해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경남지역대 명품교육학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가라, 코로나야 가라. 코로나는 교육학과 학우들의 열정을 이길 순 없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32대 회장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에 참가하신 학우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저희 대구 경북 32대 학생회는 교육학을 통한 배움의 지식 평생교육으로 실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 한 해 우리 지역 학우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자 대구 경북 아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 교육학과 서울지역 제32대 학생회장 이향미입니다. 저희 교육학과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영상으로나마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혼자 가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함께 가면 그 길을 즐겁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지역 학생회와 스터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발맞춰 걷겠습니다. 졸업이라는 종착지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순탄치 않겠지만 저희가 유익하고 다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소통하고 손잡아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요? 네. 자, 그럼 우리 학생회와 스터디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서울지역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사랑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학우님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풍성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지역대학 32대 회장을 맡게 된 안순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에 맞서 1년 동안 저희 교육학과를 잘 이끌어주신 31대 연합 회장님들의 섬김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대전 충남 지역대 교육학과에서는 가치 하는 평생학습, 가치 있는 평생교육을 위해 선배님들께서 애써주셨는데요. 2021년 저희 32대에서는 지난해와 연계하여 지역연대와 함께 꽃을 피워가는 평생교육을 위해 그 평생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방송대 50년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좋은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명품 교육학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대학 명품교육학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천지역대학 교육학과 회장 김옥란입니다. 3년 전 처음 교육학과를 입학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되었네요. 튜터님, 여러 선배님들, 스터디의 도움 덕분인 것 같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교육학과 슬로건대로 신입생들에게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인천지역대학 교육학과 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터디 활성화를 통하여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닌 발로 움직이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인천지역대학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역대 회장 조영숙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프로그램 경진대에 학우님들과 같이 참석하여 박수도 쳐드리고 직접 응원 메시지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학우님들에게 좋은 결과가 학우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학우님들 앞에는 코로나도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북 지역대 임원진들은 항상 같이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31대 전 지역대 회장님들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단합되어진 연합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품 교육학과 화이팅! 전북 지역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지역대학교 32대 학회장 정혜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수님과 학우들 마음고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고 피어난 꽃나무의 뿌리는 강하고 단단하게 땅속 깊숙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순간이 힘들고 고된 상황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믿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학계당이 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지역대학 교육학과 32대 학생회장 이경석입니다. 저는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방송대학교 본부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왔고 지금의 어려움 또한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방송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습니다. 평생교육과 함께해온 50년 그리고 함께할 50년 우리 제주지역대 교육학과
그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비상하는 명품 교육학과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지역대 32대 학생회장 김향미입니다. 수석부회장 김근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2021학년도로 작년과 달리 뭔가가 또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병으로 뭐 졸업식, 입학식 모든 것이 갑자기 취소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수업도 모든 게 출석 수업도 없어지고 시험도 취소되고 모든 것을 과제물로만 대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도 많았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올해는 상반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2학기 때는 작년에 못다한 만남이나 행사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우리 올해를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자, 같이 명품 교육학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심팬유층 여러분.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저희 학생회와 여러분의 선배들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대에서는 학우님들의 대학생활과 학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학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에서 방송대 교육학과 부산 지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학습 자료의 보고이자 학우님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교정에서 반갑게 뵐 수 있는 좋은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별로 학생회장님들의 모습 잘 기억을 해두셨나요? 요번 2021년도에는 꼭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프라인에서 즐겁게 모임도 가지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의 프로그램 발표를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총 3팀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이번엔 녹화 분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알콩달콩 엄마랑 나랑 이라는 제목이고요. 결혼 이주 여성 자녀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전남지역대학 조연희 학생의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광주 전남지역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 조연희입니다.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명은 알콩달콩 엄마랑 나랑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실습을 다문화 복지원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복지원을 이용하는 학습자 중에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만 돌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독점 육아와 그로 인해 아이의 언어 발달 저해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은 취약계층의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가 사회에서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엄마와 아이가 놀이를 통해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유사 프로그램의 유무는 복지원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어서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분석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다른 참여자와 육아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교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만남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사회적 융통성을 기를 수 있고 육아에 대한 지식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는
엄마와 함께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출입하는 결혼 이주 여성이 많고 관리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장애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 분석 그리고 학습자 특성 분석입니다. 먼저 기관 분석입니다. 복지원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이용하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교육 장소가 크고 내부 환경이 쾌적합니다. 학습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외부 지원이 많아 재정이 넉넉합니다. 학습자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긍정적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돌보고 있는 여성이 많습니다. 아이의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한국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력이 낮습니다. 수입이 없고 남편이 주는 용돈이나 정부 지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료 지원을 원합니다. 자녀는 집이 좁아서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소리내는 것을 좋아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요구 분석 단계입니다. 요구 조사의 목적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학습자가 어떤 커리큘럼을 원하는지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요구 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복지원을 이용하는 결혼 이주 여성 50가정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요구조사의 방법은 복지원을 이용하는 학습자들과의 면접 그리고 전화조사를 통한 질문지법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설계 단계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놀이를 통해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육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타 학습자와 친해질 수 있다입니다. 학습 대상은 자녀를 돌봄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과 13개월에서 72개월에 해당하는 자녀 15가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장소는 여수 다문화복지원 2층 교육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되고 엄마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 방법은 본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반기 4월에서 6월 주 1회당 2시간씩 12회가 진행됩니다. 창의체험, 놀이지도사 등 아이들과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적 역량이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보조 강사 역할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12주 전체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음악, 요리, 놀이, 만들기, 게임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계획했습니다. 오른쪽은 1차시 학습 지도안입니다. 그림책 읽기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의성어 의태어를 찾아보고 몸으로 표현하며 만들기 활동으로 확장도 해보고 또 엄마에게 연기 활동도 소개하면서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학습 시간 안에 충분한 교수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강사와 학습자들 간의 공감대가 잘 이루어졌는지, 엄마와 아이가 어려워한 점은 무엇인지, 엄마와 아이의 전체적인 반응은 어떠했는지 평가하면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예산 편성입니다. 총 4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건비 180만 원, 사업비 27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마케팅 단계입니다. 홍보 대상은 다문화 복지원을 이용하는 학습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홍보 기간은 프로그램 시작 2개월 전부터 진행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현수막, 그리고 복지원 내에 비치할 수 있는 홍보지, 또 전화, 복지원을 비롯한 여수 맘카페와 SNS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가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참여자의 반응에 대한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의 준거를 마련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놀이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의 교감에 따른 반응은 어땠는지,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자에게 적정했는지, 사용한 교구와 재료는 적당했는지, 참여자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는지,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프로그램 운영 시간, 장소는 적당했는지, 강사가 학습자의 난이도에 맞게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만족도 조사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평가와 만족도 조사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토대로 개선점을 찾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향상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빈곤과 육아를 독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차후 프로그램으로 한국 여성과 자녀도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차이를 엄마라는 공통 분모로 서로 공감하고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다문화와 함께 모든 가정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문화 복지원을 이용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장소며 이제 타겟팅이 굉장히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 보시겠습니다. 내 일의 꿈찾기라는 제목의 발표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탈북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도란도란 팀의 발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란도란 팀 발표를 맡은 교육학과 은윤숙입니다. 발표는 자료가 많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프로그램명은 관악구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며 주제는 내 일의 꿈찾기입니다. 내 일의 꿈찾기는 직업을 의미하는 나의 일과 미래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관내 일반고등학교 1학년 탈북 청소년 20명입니다. 프로그램 목적은 탈북 청소년의 진로 직업 교육 강화와 성취의지 강화, 학교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취약률과 중도 탈락률 해소를 위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3단계로 학습자의 자아 정체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양한 진로 직업에 대해 탐색 활동 및 체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신의 꿈, 비전, 목표를 수립하고 진로 성취 의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필요성은 탈북 청소년은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의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학 후에도 적성 및 학업 부적응에 의해 중도 탈락률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수학 분석 결과입니다. 강점 요인으로는 교육청의 협력에 따른 학습자 모집이 용이하고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약점 요인으로는 교육청 협력에 따른 복잡한 절차 수행이 필요하고 탈북 청소년의 참여 의지가 필요하며 이들의 노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요구조사에 앞서 통일부 조사 자료와 논문을 통해 1차적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통일부의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의 교육 현황을 보면 86.7%가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67.3%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및 환경 분석 결과로 학습자 대상 모집을 관악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요구조사 분석은 설문지법으로 진행하였고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지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탈북 청소년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진로 직업에 대한 고민이 46.1%이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이나 교육적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7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및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2회기로 구성하였고 2단계는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을 총 4회기로 진행하며 3회기는 꿈, 비전, 목표 수립, 그리고 마무리 과정을 2회기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각 회기 학습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회기의 학습 세부 내용입니다.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과 학습자들에 대한 디스크 성격 요형 검사를 진행하고 2회기는 긍정적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아 정체감과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학습자는 함경도 출신과 경상도 출신이 겪는 고민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심리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회기부터 6회기까지는 동사카드와 직업카드, 마을 직업 탐방 활동과 탈북 선배의 초청 강연, 한국 자벌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7회기, 8회기에 학습자는 예시와 사전 설명을 통해 누구나 꿈, 비전,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진로 마인드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8회기 2교시는 전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영상 시청 및 자기평가와 발표를 끝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학습지도안 예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예산은 강사료와 운영비, 홍보비, 기타 경비, 예비비로 구분하였고 전체 예산은 664만 원 산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케팅 부분입니다. 학습자인 탈북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 해소 및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나 학생 대상, 전단지 및 포스터 사용은 하지 않고 비공개 서면 홍보 예정입니다. 대상 선정 또한 개별 상담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측 이미지는 홍보 자료를 위한 브로셔 이미지입니다. 브로셔와 프로그램 안내문을 서울시 교육청, 동작교육청, 각 학교에 우편 발송하고 학습자 고등학교는 제외한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실행 및 관리에서는 강사 관리와 학습자 관리, 프로그램 질 관리 부분을 중점 설계하였습니다. 탈북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프로그램 질 관리 부분입니다. 1회기부터 8회기까지 학습자 5명에 1명의 지도 선생님을 배정하여 미션 수행과 과제물 점검 등 학습자의 밀착 지도하도록 하였고 마을 직업 탐방 시는 학습자 2명의 지도 선생님 1명을 배정하여 모든 학생이 미션 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행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프로그램 평가관리 부분입니다. 평가관리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1개월 후 설문으로 진행하며 최종 평가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평가 항목이 동일하며 프로그램 전후에 학습자의 행동적, 정의적 변화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평가 관리를 끝으로 프로그램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탈북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설명으로는 진로와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아주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의 꿈찾기 발표를 여기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 발표 주제는 나와 너의 함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성인의 여가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노들 사랑팀의 발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나와 너의 함성을 기획한 교육학과 박경은, 오정숙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프로그램 개발 주제. 2. 프로그램명. 3. 지역사회 특성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4. 프로그램 대상. 5. 프로그램 개발 과정. 6.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7. 홍보 및 마케팅. 8.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 성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2월 한 장애인 야학에서 평생교육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 가까운 거리에서 장애 성인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 성인들은 사회적 참여 기회의 부족과 여가 활동 부재로 인해 소외감과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짐으로 인해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명입니다. 저희는 실습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지만 잊혀진, 존재하고 있으나 의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일 것이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인 장애인들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 너의 함성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특성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성 장애인 학습관은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해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성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빈곤한 상태입니다. 장애 성인들은 내재된 흥을 발산하고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장애 성인 학습자입니다. 장애 성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동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장애 성인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아름다운 동화를 읽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난타와 음악놀이를 통해 많은 장애 성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감과 무력감 해소 및
심리적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성 장애인 학습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홍보가 가능하므로 참가자 모집이 용이합니다. 장애인들은 기후나 전염병 유행 등 외부 상황 변화에 취약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영합니다. 예산은 장애인복지공단이나 종로구청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공간 사용은 함성장애인 학습관 사무국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동화구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장애 성인들의 몸과 마음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도모하고 자신감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으로 첫째 기간은 1차, 2차로 나누어 연 2차 실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50분씩 총 8회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 방법은 학생 참여식으로 장애 성인 및 고등학생 동아리가 참여하였으며 고등학생 동아리는 교육과정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됩니다. 참여 인원은 강사 3명, 장애 성인 10명, 고등학생 동아리 6명 등 최대 25명을 예상하였습니다. 차시별 운영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자기소개를 통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며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2차 시와 3차 시에는 동화 듣고 따라하기, 4차 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업 시간에는 동화 구연이 아닌 음악놀이 시간을 만들어 동요에 맞춰 소고 연주를 하는 동안 간단한 박자 감각을 익히고 학생들의 움츠렸던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었습니다. 5차 시에는 동화 듣고 따라하기, 6차 시에는 손유의로 표현하기, 7차 시에는 동화 듣고 따라하기, 마지막 8차 시에는 동화 골든벨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동화 내용을 기억해내고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활동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개별적으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 학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액입니다. 강사비로 전문 강사는 1회당 6만원, 보조 강사 1회당 3만원, 간식비는 1인당 2,000원, 재료비 1인당 1,000원, 상품비 1인당 3,000원, 예비비는 1인당 2,000원으로 총 금액이 369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마케팅 방법으로는 함성장애인 학습관 학생들에게 대면 홍보하기, 종로 해화동 인근 지하철 역사 및 버스 정류장 등의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붙이기, 함성장애인 학습관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 게시, 현수막 걸기, 프로그램 소개지 제작 배포, 종로구 지자체에 협조 공문 발송하여 참여 독려하기, SNS를 통해 나와 너의 함성 친구 초청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평가 방식은 2020년 나와 너의 함성 평가 설문지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나와 너의 함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모든 발표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장애인 성인을 타겟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넘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출발한 프로그램으로 봤는데요. 제가 오늘의 발표를 쭉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아주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아주 세밀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들이 많았다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 실습을 통해 이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각각의 우리 교과목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학생분들께서 학습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모든 팀의 발표를 이제 다 들으셨는데요. 오늘 경진대 드디어 기다리던 시상 그리고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선 진출작에 대한 심사평과 함께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신 이혜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장 이혜주입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 해마다 서울 지역대학에서 했었죠. 그럴 때는 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 새로운 학생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는 동안 교수님들은 나가셔서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께서 미리 영상을 다 보시고 미리 다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금방 이렇게 심사 끝났나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다 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대상과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와서 올해는 굉장히 풍성한 경진대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가자로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 대상과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은 조금 더 다르죠. 예컨대 우리가 처음에 발표하신 분의 경우에는 중장년 자서전 제작 프로그램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내용 주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은 뭐예요? 예를 들면 Begin Again 중년의 또 다른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명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조금 좁혀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과 주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가능하면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라든가 같은 학생회라든가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력 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 출품했던 것을 졸업해서도 계속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실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대에 나와서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의 시사점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를 통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에서 전부 다 평생교육 그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평생교육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한 이러한 작품들을 보시면서 나도 우리 지역에서 저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공모 사업에 출품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실전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면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까 장애 성인을 위한 여가 활용 프로그램 그분들은 실습지에 갔다가 이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중년 여성들의 자아 탐색 이런 것은
최근에 오게 되면 중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이런 분들이 줌 활용이라든가 원격 교육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평생교육적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은 우리 주위에서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하여 교육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서 프로그램화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평생교육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 많이 써주셨는데요. 사실 발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작품밖에 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려상이라든가 참가상 모두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하셔서 풍성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경진대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란다면 내년에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아우성과 함성과 평가와 함께 저희가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교수님들께서 지금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먼저 교육학과 학과장님이신 정민순 교수님께 말씀 다른 분들께요. 네. 그러면은 전용호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전용호 교수님 모시고 오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용호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버티면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열정을 불사르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경진대회 하는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들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 나왔던 이 작품들을 통해서 각자 내가 장차 평생교육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좋은 힌트를 많이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올해도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맡은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용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교육학과 교수님들 모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학과 이동주 교수입니다. 사실 정민순 교수님은 지는 해입니다. 올해 교육학과에 뜬 해는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월 1일부터 제가 우리 교육학과 학과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많은 그 만남들을 가지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 마음껏 출석부터 하고 우리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그리고 간담회 뒤에 뒤풀이로 모두 다 같이 함께 막걸리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잘 버티시고 잘 건강 유지하셔서 우리가 그날이 오면 마음껏 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기 학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영빈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대 교육학과의 김영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하신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대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많은 교과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저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인간 발달, 그다음에 성인 학습, 교수 학습,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가족 교육론, 직업 진로 설계, 장애인 교육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격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저 카메라 저편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었는데, 오늘의 프로그램 개발 이 작품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학습자들의 성장에 하나하나 보탬이 돼서 방송대 교육학과에 오면 학부 수준에서도 이러한 그 전문가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 저희 아직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2월 초까지 지원하셔서 저희 방송대 교육학과에서 이러한 멋진 전문가로서 평생 교육사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심사평가 홍보 모집 잘 들으셨죠? 네, 이어서 이자명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학과 이자명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경진대회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오늘 경진대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양성과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사회가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는 동시에 그 사회의 그 창의성과 그리고 다양성이 증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보면 하나하나 프로그램의 대상, 주제, 접근 방법 모두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히나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에서 또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제출하신 팀도 있으셨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 우리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각 프로그램 간의 우열을 가리는 이제 평가의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경진대회에 출품하신 모든 분들 다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더 많은 챔피언들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준비하시는 팀들도 모두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영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영민입니다. 예, 좀 전에 이자명 교수님 말씀하신 걸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이제 26개 팀이 출품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내년에는 62팀이 출품하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출품작이 밀려들어서 뭐 1년에 2번 한다거나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녹화로 보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당장 내일부터 한번 내년 대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야심찬 계획 잘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상 결과가 다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한 팀들의 시상 결과는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 USB에다가 시상 결과를 받아왔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요. 앞서 발표했던 팀들 또 있었고, 네. 네, 시상 파일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그 주신 모든 응모작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 들으셨죠? 참가상부터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까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 교수님들께서 모든 시상 부문에 걸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학과 사무실에서 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품하신 모든 팀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참가상부터 시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실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쭉 호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프로그램 부문 참가상입니다. 나현숙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김혜진님, 울산지역대 얘들아 티톡하고 힐링하자.
팀명 언제나 봄날 언택트 시대를 위한 슬기로운 울산 생활. 네 번째 팀명은 찐이하네요. 따라와 갱년기는 처음이지. 자, 그다음에 5번 표주박 팀 위기에 빠진 중년 남자 구하기. 그다음에 김혜진님 동명이인이시네요. 경기 지역대 중년기 여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향민님 진로 교육을 위한 나에게 맞는 직업 선택. 그다음에 황수정님 실버 인지 치매 예방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 과정. 그다음에 주말반 평실사 실습생이시네요. 토킹데이, 워킹데이, 패밀리데이. 디지털 훈민정음팀 은행 ATM 및 셀프 자동화기기 사용법 교육. 그다음에 임명숙님 개인팀입니다. 2020 점역 교정사 3급 자격과정. 그다음에 조현주님 손으로 여는 종이세상 노인 창의 마술. 이은진님 군포 역사 문화 지킴이 양성 과정입니다. 참가사항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모의 프로그램 출품작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어느 팀이 장려상을 수상을 하셨을지. 네, 팀명 보드놀이 메이커 보드게임을 접목한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 프로그램 부문 장려상 양재근님 홈 리모델링 DIY 아픈 집 셀프 치료 집수리 언택트 화상교육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팀명 모의 프로그램 부문 장려상입니다. 팀명 브레인 음악단 시니어 대상 여가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축하합니다. 모의 프로그램 부문 장려입니다. 김희영의 1인 불만 없는 수다남 중년 남성 대상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모의 프로그램 부문 장려상 수상까지 끝났고요. 이어서 참가상 또 다시 이제 실행 프로그램 출품작 참가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상 드림캐쳐 2기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말하다 다생공감팀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다큐 프로그램 축하합니다. 실행 프로그램 출품작 장려상입니다. 1과 2분의 1 팀 진주를 잇다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진주 이야기 축하드립니다. 실행 프로그램 부문 장려상 박수봉님 내 인생의 그림책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모의 프로그램 출품작 우수상과 최우수상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과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들으신 팀들 중에서 이제 수상이 되겠는데요. 모의 프로그램 출품작 우수상 발표합니다. 조연희님 알콩달콩 엄마랑 나랑 결혼 이주 여성 자녀 돌봄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도란도란 팀 내일의 꿈 찾기 탈북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쟁쟁한 팀들이 우수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모의 프로그램 출품작 중에 가장 으뜸인 상입니다. 모의 프로그램 출품작 최우수상 노들사랑팀 너와 나의 함성 장애성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실행 프로그램 본선 진출작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실행 프로그램은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팀이 수상을 하셨을지 한번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팀 한번 나와주실까요? 앞으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자,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과연 대상의 영예를 수상을 하셨을지요. 두 팀 모두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어느 팀을 대상을 줘도 될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하셨나요?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군요. 네, 대상의 영예는 바로 두두두두 방송통신대학 소녀단 BTS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팀은 바로 다섯 별과 함께 사랑해 내 인생 팀입니다. 대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할까요? 상장, 대상, 팀명 BTS 방송통신대학 소녀단. 위 단체는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17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서 두사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류수노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팀명 다섯 별과 함께 사랑해요 내 인생. 위 단체는 2020학년도 제17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1년 1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학과장 정민승. 네, 고생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시간이죠.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림 폐회사를 정민승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승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다른 이전에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했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빨리 끝났습니다. 보통 한 3-4시간씩 다 같이 모여서 듣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실 온라인의 특성상 빨리빨리 진행하자. 그래야 듣는 학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빠른 내용이지만 밀도 있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듭니다. 우리 역시 원격에 강해서 코로나에도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년과 같은 오프라인 모임을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뉴 노멀이 될 때도 우리 방송대 학생들은 뚫고 나가는 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 출품된 작품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참가했던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워드, 자기의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명 지금 제한 있지 않습니까? 4명도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육자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온라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더 확산돼서 논의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각각도 보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또 한번 논의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새로운 일상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방송대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17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우리 방송대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께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교육학과에서 이렇게 더 좋은 프로그램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